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이죠.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는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후 경기도의회와 어떤 협치 모델을 만들지 관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으로 선출된 광미숙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임기 막 시작하셨는데 요즘 어떻게 많이 바쁘시죠? 네, 요즘 하루 24시간을 초록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정말 안 그래도 더운데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표 의원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좀 책임감이 막중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어제 보니까 상견례가 있었던데요. 예, 김동연 지사님이 이제 대표실로 해서 상견례 하자고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10일 때 시작해서 처음으로 얼굴 뵀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내용 나왔는지는 잠시 후에 들어보고 네. 이제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각오부터 들어볼까요? 10대 의회를 쉬고 그 고향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11대 의회에 입성한 대선 의원이며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0대 의회가 더불어민주당 독재 체제였기 때문에 11대 의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며 비판과 견제 기능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민분들 참 78대 78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라 그래도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세요? 현 상황은 10대 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한 것에 대한 도민들의 엄중한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개개인의 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의에 따라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원구성 협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 지금 원구성 협상 말씀하셨으니까 얘기를 더 나눠보면 어디까지 좀 논의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디까지랄 건 없고요. 지금 한 서너 차례 미팅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지난 10대는 교섭단체가 하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저희 11대에서 이제 교섭단체가 2개가 생기는 거라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첫 출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서요. 아직까지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협상안은 조금 지나면 많이 잘 될 것 같고 또 정해진 정례 회의에 맞춰서 잘 정리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선출 문제는 어떻게 좀 얘기가 나눠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제가 요청했던 것처럼 10대에서 회의 규칙을 바꾸겠다라는 말씀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원활히 잘 협상이 되어서 회의 규칙을 바꾸지 않고 그리고 이제 11대에서 진행하는 걸로 결정이 된 만큼 두 의장 후보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낙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럼요. 선거를 앞두고 어떤 후보가 낙관적이고 어떤 당이 낙관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또 전반기에 저희가 또 의장을 좀 사수하는 게 목표인지라 열심히 사수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했던 얘기 조금 더 나눠볼게요. 지난 3일 때 인터뷰만 보더라도 아직 도지사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드디어 이제 만났거든요. 지금 한 50분 정도 이야기 나눈 걸로 보도가 나오던데 어떤 얘기들 주로 하셨나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 말 그대로 상견례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도 그래서 그러신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뵙고 앞으로 좀 잘 이끌어 보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저희도 역시 도민에게 필요한 거라면 협조할 거지만 도민을 핑계로 한 다른 어떤 뜻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엄중하게 견제하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던 거죠? 처음 상견례부터 나쁠 게 있나요?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차례 이제 예정이 돼 있었다가 불발이 됐고 좀 미뤄진 만큼 하실 얘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자주 만날 계획이시죠?
예, 뭐 지사님이 워낙 바쁘신 것 같은데 지사님 시간이 되시면 자주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도지사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의회 협력기구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주문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구성이 네.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어제는 예르기 따로 안 하셨고요. 예, 어제는 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죠.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어떻게 그 보도를 제가 봤는데 어떻게 끌어가실 겁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은 없다. 낮은 단계에서부터 협치를 시작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답변 들었습니다. 이 취지를 밝힌 수준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저는 솔직히 항상 주문했던 부분들이 네. 어떤 내용을 드리는 거는 뭐 도민들한테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여야정 협의체라는 얘기를 꺼내셨으면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안들을 갖고 있다. 아하. 이 안, 그러니까 구체적 내용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예. 그 안이 이렇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수정하는 게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양당 대표하고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어제는 조금 미온적인 답변을 들어서 네,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네네. 그 경제부지사 신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상견례가 좀 미뤄졌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지금 얘기가 나누어지고 있나요? 뭐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지만 예. 이게 10대 임기 마지막에 기습 처리안으로 긴급 도지사의 그 긴급 안건으로 접수되면서 네네. 저희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항의성 그 발언들을 많이 했던 건데요. 네네. 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지사님께서 공표를 아직 안 하고 11대 의회에다가 충분히 설명하고 네. 논의하고 진행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셔서 예, 일단은 진화가 된 상태고요. 예. 지사님의 그 의중대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추천권을 달라라고 했던 요구에 대해서는 입장은 여전하신 거고요. 추천권을 달라는 요구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명칭을 변경하겠다라고 저한테 이제 전화로 그 제 의견을 물어보셨던 거였는데 네. 저는 어쨌건 그 민선 8기에서 해야 될 부분들 11대 의회하고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대 때 논의합시다라고 제 의견을 밝혔는데 네. 이게 긴급 안건으로 해서 사실 기습 처리를 좀 한 케이스라서 예. 제가 그날 이제 상견례 자리에도 상견례 자리에 사실 20분 정도 앞두고 이게 기습 처리가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라는 말씀 전하고 네네. 식사는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달을 했던 거였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뭐 진행을 조금 보류해 두시기는 하셨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긴급 안건으로 했던 저희가 있는가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또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경제부지사 관할 기간, 관할 예. 명칭, 그다음에 뭐 그 소관 상임위, 뭐 소관 업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확대해 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명칭 변경 뒤에 숨겨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기습 처리를 하셨느냐, 예. 저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그게 아니라라고 한다면 네. 경제부지사의 추천권을 그 남경필 지사님 때처럼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야당이 저희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그 추천권을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연정하실 때 남경필 지사님은 민주당에게 추천권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없는 거라면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말 저희가 없다고 하시면 추천권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못 들으셨고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평화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바뀌는 건데 이게 네.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보고 계신 거죠?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 이게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경제가 시급해서 경제부지사라는 명칭을 넣으시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으나 네.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관, 농정해양국, 소통협치국, 인권 담당관
뭐 이런 부분들이 예. 경제와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나 난 좀 사실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합리적인 의심 또 의원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마 뭐 이 속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분들, 일반 도민분들이 보셨을 때는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왜 막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뭐 이와 그렇죠. 별개로 지금 경제 상황 진짜 뭐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이에 대한 뭐 뭐랄까요? 뭐 현안,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 그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 몇 년째 계속되었던 팬데믹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가 사실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김동연 지사님께서 이번에 추경안을 7월에 급하게 처리하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 설명안을 들었는데 저는 제가 이제 9대 의원으로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지금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들을 경기도민들,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지원을 해줘야 예. 피부로 느끼고 아 정말 내가 뽑아놓은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이번에 추경안에 들어온 것 중에서도 명분뿐인 그다음에 뭐 생색내기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정하고 도민들의 실질적인 아픔과 실질적인 그 피해 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추경을 늘려서라도 제가 지원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물론 뭐 저희 고향 시민들, 제 지역구에 계신 도민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저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네네. 지방 의원들이 사실 해야 될 일들이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는데 저희 청취자분들과 또 경기도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능력 있는 정책 정당, 실질적인 성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일해서 국민의힘에 투표해 주신 경기도민의 선택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광미숙 의원이었습니다.